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오늘도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 함께 보시죠.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9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게 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CJ 대한통운을 제외했을 때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이번에 업황이 악화되면서 셀렉타의 영업 손실이 있었고 인니의 차료 판매량 감소와 베트남의 양돈 판가가 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쪽만 봤을 때는 매출이 외형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식품 중심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가 안정화와 더불어서 만약에 셀렉타를 매각했을 때는 대금이 유입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Q로 인해서 이 Q 중심의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일본과 유럽 등 시장에서도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봤고요. 목표 주가는 47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가온칩스인데요. 현대차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어제 급등했던 이유가 550억 원 수준 규모의 이 인공지능형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의 계약 수주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일본 AI 1위 업체인 고객사가 발주한 프로젝트고 일본 시장에서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는 점을 한 번에 증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나노미터 공정을 수주받은 디자인하우스는 가온칩스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수주했던 기업 역시나 일본에서도 AI 칩을 2027년까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수혜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봤고요. 지난 1월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교두보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이 해외적인 부분들까지 지속적으로 수주 모멘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7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웹진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1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뮤 모나크가 10월에 출시된 이후에 구글 플레이 10위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고요.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도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현금 배당에 대한 결정 공시가 나왔다는 점도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이 뮤 IP를 앞세워서 웹젠은 계속해서 성장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많은 신작들이 더해지면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퍼블리싱 사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저PBR 종목인 만큼 신작에 대한 성과가 확인됐을 때 큰 폭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고요.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도 2만 5천 원으로 그리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백산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1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이 고객사 주문의 이 주문량이 회복되고 원재료의 가격 안정화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이익을 냈던 시점이 2022년이었는데 이보다도 뛰어넘는 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 신발 제조사들의 수요 회복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수요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나이키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수요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산은 역시나 높은 품질과 더불어서 납기 안정성을 지금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점유율을 늘려왔는데요. 여기에 차량용 내장재 채택 모델도 증가하고 인도네시아 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기조 속에서 이 저평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시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선 중국권에서는 휴장을 합니다. 휴장을 한다는 점 먼저 보셔야겠고요. 국내에서의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첫 비만 치료제 ETF가 상장을 한다는 점 오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거래소는 이 삼성자산 운용의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를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해당 펀드는 국내 첫 비만 치료 테마 상품으로 미국, 유럽 등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10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오늘 상장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웨더 공모 청약이 오늘 종료되는 날입니다. 기상 및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K웨더가 22일 그리고 23일 이틀 동안에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4,800원에서 5,800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이 청약 종료일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휴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산과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두산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산 그룹주들의 실적이 함께 발표가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무탄소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까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탄소 에너지 협력 방안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 간의 이 무탄소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그리고 에코와이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이사의 연설이 현지 시간 기준 14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스탄 굴스비 이 총재의 인터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7개월간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보면 연준의 목표치 부근이었거나 그것보다 낮기도 했다라면서 이런 지표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정상화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금리 인하를 위해선 꾸준히 좋은 지표가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CPI가 발표가 된 이후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연준 이사의 연설입니다. 그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의 휴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일부라도 휴전 관련 진전 논의가 있다면 시장에서 또 관련 종목들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일정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